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해 주신 그 자료들, 그걸로 곧 개봉할 호주 심리 호러 영화 Bring Her Back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영화가 왜 올해 최고로 충격적인 공포 영화다, 뭐 이런 기대까지 받는지, 그리고 그 필리포 형제 감독 있잖아요. 독특한 이력이랑 또 A24 배급이라는 점, 이게 다 어떤 의미인지 핵심만 좀 빠르게 파헤쳐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남매 앤디랑 파이퍼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전직 사회복지사인 로라라는 인물에게 입양돼서 좀 외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시작돼요. 아, 뭔가 시작은 팡팡한 입양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렇죠. 겉보기엔 그런데 그 집에서 막 정체 모른 의식의 흔적 같은 게 발견되고요. 또 로라가 이상하게 어떤 홈비디오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금방 좀 이상해지죠. 홈비디오요? 그게 그냥 단순한 가족 영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소스 보니까 그게 차시 혼혼? 그러니까 죽은 사람 영혼을 다른 몸에 이렇게 되살리는 그런 의식이랑 관련이 있다는 암시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로라가 약간 남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 홈비디오 내용이랑 맞물리면서 이 사람이 혹시 잃어버린 누군가를 되살리려고 이러나? 하는 그런 섬뜩한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긴장감이 확 올라가요. 와, 그 설정만 들어도 벌써 좀 오싹한데요? 그렇죠. 이런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 남매, 오빠 앤디랑 시각장애가 있는 동생 파이퍼는 서로에게 엄청 의지해요. 그 둘만 아는 암호로 자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둠 속에서 뭐랄까 작은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 자몽.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역시 제일 궁금한 건 그 새엄마 로라 역의 셀리 호킨스 배우예요. 우리한테는 되게 따뜻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배우잖아요. 네네, 그렇죠.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이 강렬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 광기의 새엄마로 변신해서 관객들한테 충격을 준다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석 보니까 관객이 로라한테 연민까지 느낀다고요. 공포영화 캐릭터한테 연민이라니? 그게 가능해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셀리 호킨스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랑 그 뒤틀린 모성애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그 위태로운 광기를 진짜 소름 돋게 연기한대요. 근데 그 광기 밑바닥에 깔린 깊은 슬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잃은 그 상실의 고통이 너무 절절하게 보여서 관객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동시에 저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연민 같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로라가 돌보는 실어증 소년 올리버라는 캐릭터도 있는데 이 아이의 존재도 미스터리를 더하고요. 연기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감독들 이력도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채널 레카라카 아시죠? 네, 맞아요. 그 배경이 중요해요. 그 스타일이 영화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든 걸까요? 그냥 거칠다, 이걸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분석들을 보면요. 유튜브 시절에 보여줬던 그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 아니면 갑자기 블랙 코미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갑작스러운 톤의 변화가 이 영화의 공포 장면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관객 예상을 계속 뒤엎으면서 충격을 준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함이 핵심이군요. 네, 전작 톡투미도 성공했지만 이번 작은 더 잔인하면서도 슬픈 서사를 가졌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설명을 일부러 좀 안 해줘서 불친절하다는 느낌까지 준대요. 관객 스스로 그 공포의 빈칸을 채우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 불친절함이 오히려 매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A24 배급이라는 점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A24는 감독 개성 살리고 좀 독특한 분위기 영화들 많이 만들잖아요. 정확해요. 그럼 이 영화도 그런 아트 호러 계열로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막 알록달록한 색감이나 감각적인 미장센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인상적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A24 지원 아래 만들어져서 그런지 전형적인 공포영화 문법보다는 감독 개성이 훨씬 강하게 드러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밝고 알록달록한 색감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 키우거나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키는 그런 점프 스케어에 의존하기보다는 천천히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슬로우 번 방식을 택했다는 게 특징이죠. 서서히 조여오면서 공포를 극대화하는, 좀 불편하지만 계속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 영화는 그냥 깜짝 놀래키는 게 아니라 상실에 대한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이런 훨씬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네요. 그 로라의 광기도 결국은 치명적이고 처연한 모성애가 끔찍하게 뒤틀린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공포라는 장르를 빌려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인간을 어떻게 잠식하고 때로는 괴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관객에게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서 어떤 깊은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리를 좀 해보자면 브링 허백은 꽤 도전적이고 보다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가장 불쾌하고 아름다운 악몽 같은 아주 강렬한 경험을 줄 영화로 보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영화의 진짜 충격을 느끼려면 정말 어떤 사전 정보나 스포일러 없이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6월 6일 CGV 단독 개봉이고 프로젝트 999라고 저렴하게 볼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번 딥다이브를 통해서 우리는 공포가 단순히 밖에서 오는 위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슬픔이나 절망 같은 우리 안의 감정에서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하기 힘든 상실 앞에서 로라가 저지르는 그 끔찍한 행동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비극적인 동기를 여러분이 마주했을 때 과연 어느 지점에서 공감하게 될까요? 아마 이 영화가 여러분께 오랫동안 남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